고슬고슬 흰밥, 따뜻한 국과 찌개, 그리고 밥상 가득한 색색의 반찬들. 엄마의 손맛 떠오르게 하는 가정식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음식을 우리나라의 김치찌개처럼 먹는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이고 이색적이어서 직접 외국에 가서도 한번 먹어보고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지 않아도 세계의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 정갈하고 화려하고 이국적인 묘한 맛의 향연이 펼쳐진다. 대구에서 즐기는 외국의 집밥. 지금부터 배 단디 채우러 출발. 대구 속 세계 가정식 맛보러 가장 먼저 떠나볼 곳은 일본. 약 8년간의 일본 유학 생활을 토대로 긴 연구 끝에 만들어낸 일본 가정식. 우리나라와 달리 주 메뉴 한 가지에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는데. 일본 일단 가정식은 뭐 일본 요리 자체가 엄청 정갈하고 그냥 단순하다 그래야 되나? 정성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대신 저희 한국처럼 먹는 게 조금 틀려요. 엄청 간단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밥을 주식으로 삼는 일본이기에 무엇보다 맛있는 밥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 다양한 재료와 어우러진 이곳만의 특색 있는 밥을 맛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야채들, 채소들 넣어서 많은 밥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골라낸 밥이 이제 옥수수밥,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 애기 느타리, 예, 그 버섯 해서 이제 두 가지, 예, 그거 중점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밥은 계속 아마 바뀔 거예요. 아무래도 밥집이기 때문에. 담백한 맛을 강조하면서도 재료 본연의 풍미를 살리는 것이 일본 가정식의 특징. 어디 보자. 그런데 굉장히 익숙한 비주얼. 카레, 돈가스, 거기에 각종 덮밥 등 낯익은 메뉴들이 눈에 띈다. 일본에서 저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뭐 그 당시에 이제 가게 이제 직원들 스탠빌 만들 때 주가 거의 카레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카레가 이제 탄생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만들다 보니까 함박 스테이크 같은 경우는 짜투리 같은 그런 야채라든지 고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그거를 많이 섞어서 함박 스테이크도 많이 해 먹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이제 가게를 와서 저희 가게에 이제 함박 스테이크가 탄생된 겁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상차림에 소박한 멋과 다채로운 맛이 모두 담겼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출구 없는 일본 가정식의 매력에 퐁당. 함박 스테이크가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돈가스가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최고. 집밥이 맛있는 건 국경불문인 모양. 하긴 정성이 그렇게 많이 담겼는데 맛이 없을 수가 없지. 아이들이 먹기에도 자극적이지 않고 너무 담백하고 맛있었고요. 일단 갓 지은 밥처럼 밥이 너무 촉촉하고 정성이 너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일본 여행 갔을 때 먹었던 가정식이 생각나서 왔는데 일본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게 먹고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엔 바다 건너 멀고 먼 나라 유럽 가정식을 먹으러 떠나보자.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유럽 감성 낭낭한 가정식을 맛볼 수 있다는데 과연 이곳엔 어떤 맛이 숨겨져 있을까? 유럽식 중에서도 프랑스나 이탈리아 요리는 귀족 요리가 많이 발달됐는데 동유럽, 북유럽 쪽은 가정식이 많이 발달됐어요. 귀족 문화보다는 가족끼리, 대가족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엄마의 음식이라고 보면 되죠. 돈가스와 비슷한 비주얼을 지닌 요 녀석의 정체. 얇게 점인 고기란 뜻을 가진 슈니첼 되시겠다. 달달하면서도 고소한 크림 소스와는 찰떡궁합. 보기만 해도 탐스러운 빨간 빛깔의 이 음식, 바로 동유럽 스타일의 찌개 요리인 굴라쉬. 담백하면서도 매콤한 것이 입맛 도둑이 따로 없다. 외국 요리를 팔더라도 점심에 뭐 김치찌개나 된장찌개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국인들도 뭐 파스타나 뭐 스테이크를 하지만 자기들이 식사 직접 할 때는 또 자기 고향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그런 걸 접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된 거죠. 비주얼 값, 큼직한 닭다리가 올라간 이 음식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삶는 음식의 단점이 뭐냐면 물에 직접 닿으니까 영양분 손실이 되게 많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진공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제가 원하는 온도의 물에다가 넣고 원하는 시간만큼 삶는 거죠.
이런 수비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높으면은 삶는 시간을 단축을 시키고 온도가 낮으면은 삶는 시간을 더 늘리고 이런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에 맞게 그 방법을 자기가 연구를 하는 거죠. 아직 대중화되지 않은 독특한 조리법이지만 가장 과학적이라는 수비드 조리법은 부드럽고 촉촉한 육즙을 만드는 데 1등 공신. 120년 전통의 르꼬르동 블루를 졸업해 그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실력을 쌓은 셰프의 자부심이 담겨있는 유럽 가정식. 한 입 먹는 순간 동유럽 한복판 레스토랑으로 순간 이동. 우연히 제가 저 슈니첼이라는 것을 인터넷으로 알게 돼가지고 한번 맛을 보러 왔는데 이거 돈가스의 뭐 원조 같은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유럽에서 이런 음식을 자주 해먹는다고 하는데 가본 적은 없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이라고 하면 음식이 되게 고급스럽고 비싸고 접하기 힘든 음식인 줄 알았는데 여기 오니까 우리나라처럼 쉽고 서민적이고 그다음에 쉽게 맛볼 수 있고 익숙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시아 유럽까지 정복했으니 이번엔 아메리카 감성 물씬 나는 미국으로 출발. 미국 하면 햄버거 아닌가요 하는 분들 여기 오면 그 소리 쏙 들어간다. 먹을 준비 제대로 하셨으면 입장. 아메리칸 소울푸드를 표방하는 이곳은 미국 중에서도 남부 가정식 전문점. 저희 대표 메뉴는 시푸드 잠발라야가 있는데요. 쌀, 닭고기, 소시지, 그리고 각종 수산물들이 들어간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의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8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한 프랑스 사람들이 만들어 먹던 요리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스페인 음식 빠에야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향신료들이 들어가서 매콤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입맛에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본토의 맛인가? 소세지가 풍성하게 들어간 미국 남부식 리조또 시푸드 잠발라야. 그리고 미국 재즈의 거장 루이스 프리마가 어린 시절 차별과 편견 속에 위로받으며 먹었다는 스파게티 등 리얼 아메리칸 소울푸드 한상에 침샘 폭발, 식욕도 폭발. 미국 남부 음식은 스토리가 있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미국에 이주한 유럽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끌려온 그 흑인 노예들에 의해서 발전된 음식인데요. 그들의 문화와 미국의 식재료가 혼합돼서 그 미국에서는 흔히 이 남부 지역 음식을 소울푸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했던가. 하지만 이만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오. 누구보다 빠른 스피드로 음식 사수하게 될 테니. 맛도 너무 느끼하지 않고 한국 입맛에 어느 정도 맞기도 하지만 좀 아무래도 쉽게 동네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좀 색다르게 합니다. 보통 한식, 중식, 일식 이런 맛이 좀 질릴 때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으면 새로운 맛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려한 비주얼에 푸짐한 양까지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층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미국 남부 가정식. 소울푸드 한 입으로 단숨에 미국 남부 여행 클리어. 치즈가 들어가서 스트레스도 풀리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입 먹으니까 입안에 미국이 한가득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대구에서 찾은 세계인의 가정식. 화려하고 거한 한상이 아닌 소박한 가정식에서 만난 맛의 감동. 일상에 색다른 맛이 필요할 때 세계의 가정식 먹으러 미식 여행을 떠나보자.